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감사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막연히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뻔한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 유익과 선물을 누리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뇌과학과 심리학, 사회학에 기반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검증한 감사의 기술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요즘 자기 개발이나 성공에 관련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긍정 확언이나 감사 일기라던가 감사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면 좋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더구나 감사를 둘러싼 오해도 많습니다. 감사는 그저 긍정적 사고와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감사는 절대 스스로 공을 취하지 않고 모든 공을 남에게 돌린다. 감사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 감사는 오직 특권층에만 적절하다 등등. 이런 오해는 감사가 별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무식한 정서라는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통념을 단번에 뒤집습니다. 2014년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는 존 템플턴 재단의 지원으로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에 걸쳐 4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 교수, 박사 후 연구원, 대학원생에게 지급했고 이들은 감사가 심혈관계 건강에 미치는 유익, 감사가 연인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 감사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 직장의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분야를 넘나들며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감사가 성장 심리학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연히 감사하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실제 우리 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부인하고 안주하기는커녕 목표를 위해 더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감사 실천의 효과는 소득 격차보다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 자란 환경, 성별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익숙함 속에 있는 소중함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저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자리로 승진하기만 하면, 저 사람과 사귀기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더라도 한때로 그치고 맙니다. 우리가 이룬 진보는 다시금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얼마 못 가 동일한 수준의 만족과 설렘과 기쁨을 더 얻으려 또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실천이 아닙니다. 감사는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고 부정적 정서를 줄이며 더욱 목표를 위해 달려갈 힘을 주고 다가올 시련과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온통 나만 외치는 세상 속에서 홀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상기하며 타인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삶을 바꿔나가고 싶다면 이 책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실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나날이라도 자세히 보아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책은 삶 속에 있는 소중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해져 무뎌져 있는 삶의 의미를 되찾기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다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알고 싶다면 답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발상이 사회 일각에서는 놀랄 만큼 큰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그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일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사를 경험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삶 자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근원적이고 기초적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어렵다거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런 관점에서 감사를 단지 사회적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준 할머니에게 억지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가 심각한 문제를 가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에런 라이크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사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권력을 빼앗아가는 정서이자 행동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이 모든 관점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각자 도생하려는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모두 주변에 빚진 존재임을 일깨워 오히려 불공정을 해소합니다. 심리학자이자 감사 전문가인 로버트 에먼스가 개발한 감사 개념의 정의에 따르면 감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 좋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긍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공모한 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외부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우리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면의 긍정적 특성을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는 타인에 대한 겸허한 의존입니다. 감사란 우리가 좋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뭔가 좋은 선물을 받았음을 수긍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날 보살피고 있음을 의식합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도운 촘촘한 인근 그물망 덕분에 지금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이 당신 삶에 기여한 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아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열쇠입니다. 감사에 관한 잘못된 신화 중 하나가 감사가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나른한 포만감에 젖어 게으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불이나 부정 앞에서 수동적 체념으로 일관한다든지 무언가 바꾸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다라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적 의식과 성취 동기도 강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혹자는 삶의 진실 앞에서 그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무작정 감사부터 떠올리면 삶의 부정적인 면과 고통, 역경을 외면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한 감사 개념을 다시 떠올려보면 감사는 받은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감사하려면 일단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늘 유쾌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지원과 베풀음을 잘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다는 정서가 긍정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부채의식과 의무감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심각한 신경근육 장애 환자들에게 2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는데 그들은 신경근육 장애로 큰 불편을 겪으며 통증 클리닉을 들락거리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감사 일기를 기록하지 않은 집단보다 긍정적 정서를 훨씬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 집단은 다가올 한 주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타인에 대해 더 큰 연결감을 느끼며 수면 시간도 더 길었었습니다. 혹자는 감사가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남의 도움을 인정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도외시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괜한 기우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다 했다거나 누군가 날 위해 다 해주었다는 양자택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인식하면서도 도움을 제공한 부모나 스승에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런 외에도 감사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며 낙관성과 기쁨, 쾌감과 열정 등 다른 긍정적 정서도 끌어올립니다. 감사는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 장애 등의 건강 문제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이타적 선행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감사는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